안녕하세요. 너의 기하는 발표를 맡게 된 팀장 강민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아이쇼퍼는 실시간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저시력자 분들에게 쇼핑 보조를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실시간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서 핸드폰의 카메라로 유통기한 영역을 추출해서 이를 OCR로 유통기한 정보를 안내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원섭 한솔이라는 시각장애인 유튜버의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좌측 상단을 보시다시피 파워에이드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토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시력자나 저기 시각장애인 분들은 쇼핑하는 데 있어서 시각 정보가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웹 접근성 평가센터의 안동환 총괄 팀장님께 관련 내용을 여쭤봤더니 관련 고충으로 저시력자분들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사는 것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뭐 문제긴 한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긴 한데 돌아와서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니 특히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식료품을 소비 기한을 넘겨서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좀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객체 인식, 그러니까 유통기한 영역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객체 인식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추출해낸 이미지에서 이제 텍스트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광학 글자 인식 기능, 그리고 조금이라도 사용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기능, 그리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저시력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음성 출력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우유를 잡고 촉각으로 상단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톡백이라든가 빅스비 같은 저시력자 보조 핸드폰 기능을 통해서 해당 어플을 켜고 카메라를 갖다만 대면은 이제 카메라가 저희 어플이 알아서 인식을 해 가지고 정보를 추출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특징은 저지역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유통기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있고요. 조작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외국학에서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위치만 알면 손쉽게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 현재 현존하는 관련 기능 같은 을 제공하는 앱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영역만 따로 찾아내주는 기능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그냥 화면에 보이는 모든 정보를 다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정보성 전달 측면에서 요런 객체 인식 기능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정보 전달력을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을 간단히 만들어 봤었는데요. 여기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이 클로버 OCR을 사용하게 되면은 1회당 3원 정도의 호출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좀 대규모의 서비스를 진행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OCR API를 개발을 해서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또 UI UX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의 톡백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저시력자에게 친화적인 그런 UI UX를 기획을 했고요. 객체 인식 같은 경우는 프로토타입에서 좀 더 보강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인식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보강을 했는데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UI UX를 개선했습니다. 앱 시작 시 도움말을 추가하고요. 이 도움말을 추가할 때 톡백 기능과 연동되기 위해서 뷰를 활용해 가지고 각 UI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톡백의 각 뷰의 커서에 집중하게 되어서 이 뷰의 라벨을 각각 읽어주게 되어서 사용자에게 도움말을 알아서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스처 기능을 고려를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는
전달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사용 방법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버튼형으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유통기한 영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처음에는 이피센트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했었는데 이때 민 에버리지 프레시션 그러니까 평균 제형률의 중간값 정도의 값이 27.7%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게 모델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욜로 V4의 다크넷 모델로 활용을 해 가지고 이미지도 10배 정도 보강을 하고 그리고 에포치도 2배로 늘려 가지고 그 수치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TPS, BGG, BR, LSTM, CGC 기준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존 연구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가장 나은 모델이 저기 보시다시피 TPS, BGG, BR, LSTM, ATTN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했었고 그 중에서 ATTN과 CTC를 비교를 해봤더니 CTC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이피센트 모델보다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욜로 V4 모델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다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실시간성적인 성능 면에서 다크넷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앱에 탑재를 해야 되니까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TF 라이트 파일로 전환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맵이 27.7%에서 62.6%로 34.9% 정도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통기한 영역만 학습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확장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텍스트를 나중에 이제 읽을 수 있도록 그 확장성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이름과 텍스트 정보를 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마친 상황이고요. 먼스와 데이 같은 영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70% 정도의 판단률도 잘 검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여기 하단에 그 보라색 테두리가 쳐져 있듯이 이 익스프레션 데이트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기반으로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칭 인칭 영역을 학습을 마쳤고 기존 OCR도 학습을 진행했었는데 비트맵 추출 시 공유 자원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했고 그리고 학습을 진행한 결과 가장 과접하게 가장 덜 발생하는 1000번째 결과를 채택했었고요. 그리고 모델 정확도가 보시다시피 테스트 케이스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에러가 자주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유사한 문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유통기한 영역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어차피 숫자밖에 안 나오니까 비슷한 숫자로 다 고정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결과값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거를 또 개선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요. EDOCR 기반으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봤더니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클로바 AI의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 저희가 만들어낸 그 제너레이트 텍스트라는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만든 그 테스트 데이터 기반으로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근데 실제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미지 유형을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이 개선 기록은 딱히 쓸모가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OCR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만든 클로바 AI 기반 OCR은 1일 평균 2.5만 원 정도 아마 그 컴퓨터 엔진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 대상으로 100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일일 평균 2.5만 원이 들었고요. 네이버 클로바 시절은 1회 호출에 4만 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00회 호출 시 한 달에 90만 원. 그리고 클로바 기준으로 한 달에 75만 원 정도, 약 17%의 비용 절감 효과가 1인 기준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호출 시간 같은 퍼포먼스가 3분의 1 정도로 토막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API는 다음과 같이 동작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플라스크 기반으로 API를 구동을 했고요. TPS, BGC, BILS, LSTM, GTC 기반으로 OCR을 학습하여 동작했습니다. 호출 결과가 그 서버 화면에 나오면서 JSON으로 리턴하게 되고요. 결과를 앱에서 보정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 개발 세부 내용에서 시스템 설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보플로와 욜로 V4 다크넷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진행을 했고요. 해당 모델을 텐서플로우 라이트 파일로 전환을 해서 앱에다가 탑재를 하고, 이 앱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버 플라스크에 있는 OCR이 돌아가게 되고, 그게 이제 그 결과가 JSON으로 반환이 되고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TTS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에 대한 내용은 같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고 플로우는 바운딩 박스를 설정하는 데 사용했고, 다크넷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지 OCR, 이거 클로바 AI의 이지 OCR 기반 그 오픈 소스를 활용했는데 테스트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 그리고 TTS와 ASL은 구글의 오픈 API를, 안드로이드 API를 활용했습니다. 저희 UI UX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처음 설치하게 되면 앱이 실행되면서 권한을 요구하게 되고, 이제 권한을 요구하게 되면 이제 도움말이 출력이 되면서 사용자에게 전반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버튼이 총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를 톡백 기능으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각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조작하는 법, 그리고 유통기한 찾는 그런 기능이 볼 수가 있는데, 유통기한 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expiration date라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애를 추출을 해가지고 서버에다가 전송을 하게 되고, 그 애를 이제 OCR이 읽어가지고 사용자에게 JSON으로 받아가지고 TTS로 전달해주는 일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몇 시 몇 분까지 유통기한이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고요. ASR 기능은 간단하게 도움말과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꺼달라는 기능만 넣었습니다. 구현 현황은 일단 전반적인 프로토타입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로젝트 시연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해서 왜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일단 톡백 기능, 네? 어, 잠시만요. 일단 톡백 기능은 끄고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이제 카메라가 작동이 되면서 이제 인식이 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각 영역이 추출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유통기한 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소리가 들려요. 어, 마이크를 너무 작게 했나?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렸습니다. 네, 방금 어떤 목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유통기한 영역을 감지를 해가지고 6월 18일이거든요. 이게 잘 인식해서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꺼. 꺼. 응? 몇 동작을 하는지. 어, 우선은 시연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제가 전에 그러면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호님 감사합니다. 너의 기하는 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플이 꺼지고 싶지가 않았나 봐요. 네, 좀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나 봅니다. 네, 이제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이제 자리해주신 그룹분들 혹은 뭐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마이크 켜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으로 써주시면 제가 읊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유통기한이 되게 다양하게 표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보면은 네, 그냥 이게 실제로 뭐 잉크 같은 걸 묻혀서 이렇게 프린트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꽉 눌러서 하는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은데 우유 같은데 보면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학습이 되나요? 학습해서 테스트 해보셨나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셋을 저희가 알아서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유곽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유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상단에 있는 그 뾰족한 부분에서 앞면에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변수가 적었고요. 우유팩이라던가 뭐 우유병이라던가 아니면 우유통이라던가 이렇게 바이레이션이 점점 넓어지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데이터셋을 다 저희가 알아서 모아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은 사실 만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바코드에는 유통기한 정보가 없죠? 있나요? 바코드요. 어, 바코드를 읽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바코드를 저희가 뭐 리더기가 또 따로 있나요? 요거는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네네. 했습니다. 네네. 저도 잘 몰라서 질문을 해봤던 겁니다. 혹시 뭐 그런 접근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 그냥 이렇게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혹시 아까 시안 영상 보여주실 때 밀크박스라고도 디텍트가 되는 것 같던데, 네. 그러면 OCR 도 학습시키시고 그 밀크박스 자체도 학습을 같이 시키신 건가요? 그 박스가 쳐지는 거는 오브젝트 딕세션이에요. 네네. 그거는 제가 그 다크넷 모델로 만들었던 거고, 혹시나 해가지고 나중에 확장성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물체 유형까지 구분하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학습을 해둔 건데 지금은 사용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그 OCR 같은 경우는 딕테이션과 별개로 따로 학습을 해서 별개의 프로그램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브젝트 딕테이션은 앱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단위에서 앱 단위에서 진행이 되고요. OCR은 서버 단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혹시 데이터가 몇 개 정도 지금 사용하신 건가 궁금해서. 우선은 아까 그 발표 자리에 있다시피 12,000여 개 정도 데이터를 집어넣었었고요. 그 네. 오브젝트 딕션 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네. 해당 레벨에서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OCR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셋을 15만 장 정도 썼습니다. 그럼 우유 박스 한 개만 12,000장을 사용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보통 다른 이제 심사위원 이제 들어가 보면은 뭐 이제 비전 쪽 뭐 디텍션이나 이제 OCR을 사용해 가지고 요즘 되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그냥 요즘 트렌드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특히나 이런 뭐 이해관계 없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뭐 저시력자들이나 뭐 이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정말 큰 의미가 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이제 넣으신 거 보니까 뭔가 사업적인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신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요. 지금 그 모델 돌리신 거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유통기한만을 찾기 위해서 뭐 에피시안티 그 모델하고 이제 욜로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성능을 높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통기한만 찾으면 되는데 굳이 이제 클래스가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고 이제 그 클래스에 대한 MAP를 뽑는 게 성능 지표로서 이제 과연 적절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면 오히려 유통기한에 대한 클래스 하나에 대해서만 오히려 그 성능 지표를 따져보는 게 오히려 지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좀 더 적절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제 뭐 로스값이 또 이제 욜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로스값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뭐 분석적인 면이나 그러니까 모델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분석적인 면이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거기 왕건나무의 오일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좀 얘기하셨는데 그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뭐 얘기나 뭐 이제 데이터 수집에서도 보면은 뭐 1,000장에서 10,000장까지 올라가는 직접 혹시 찍으신 건가요? 예, 사진은 다 제가 직접 찍어서 만들었습니다. 아, OCR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 제너레이트라는 그 오픈 소스로 그냥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그 데이터를 직접 그렇게 찍은 것만으로 정말 그거는 대단한 건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좋았던 부분인데 그런 내용이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조금 뭐 더 보충해서 얘기해 주셔도 되게 좋은 부분인데 좀 누락된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어플로 그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탐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욜로 V4 모델을 사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욜로 V5 모델이 혹시 그 텐서라이트 거기서 호환이 안 돼서 이제 욜로 V4로 사용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욜로 V5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자료를 잘 못 찾아가지고 좀 더 익숙한 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아까 이제 전체 아키텍처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면은 욜로 V4를 어쨌거나 로컬 환경에서 이제 그 돌려서 그 정보를 이제 받는 형식으로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뭐 인베디드 시스템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욜로 V4로 했을 때에 대한 뭐 실시간 성능에 대한 지표로 약간 지금 딱히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자료가 좀 없는 것 같고 뭐 궁금한 게 많은데 뭐 너무 제가 질문을 많이 것 같아서 뭐 일단 모델적인 측면에 대한 약간 그 성능 지표에 대한 내용만 조금 더 혹시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 OCR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뭐 지금 네이버 쪽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뭐 다른 요즘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부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캐스레트 쪽이나 뭐 이런 다른 쪽에 대해서 혹시 찾아보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어, 맨 처음에 테서렉트 쪽도 찾아를 봤었는데 클로바 AI 기반 OCR이 지금 가장 1위라고 해서 그거 기반으로 하면은 가장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처음 기획은 그 한글까지 다 읽어가지고 그 사용자에게 뭐 엔간한 정보를 다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호출 비용이 가장 컸어요. 한 번에 3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호출하는데 3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까지 가면은 이게 아무래도 구독료 같은 거 받는다고 쳐도 너무 힘들 거고 비용상으로 너무 힘들 거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알아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좀 비용이 정액감이 될 것 같은데 한글 학습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안 돼서 영어와 숫자로만 제약을 했었습니다. 뭐 비용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 교육용이나 일반 이제 연구용으로는 이제 비용이 발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비용이 무조건 추가가 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이제 네, 잘 안 들렸어요. 연구용 비용이 지원을 해주시 교육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무료로 많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뭐 안 들리시나요? 제가 컴퓨터를 다시 볼까요? 아니요, 들리긴 들립니다. 죄송해요. 뭐 어쨌거나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이런 서비스 할 때 보통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디텍션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뭐 어쨌거나 타겟팅이 저시력자용이나 약간 이런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인데 보통은 이제 서비스 할 때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카메라에 대한 앵글이 진짜 이렇게 뭐 각도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줌인아웃이나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디텍션에 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다양한 네, 변수. 그래서 이제 보통 디텍션 할 때도 뭐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이렇게 누워져 있거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어떻게 잘 디텍션을 해가지고 그걸 OCR까지 이제 읽어내느냐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 혹시 이제 이 실제 시연할 때나 뭐 모델 뭐 다른 테스트 데이터 셋을 이제 돌리실 때 그런 데이터도 혹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잘 전달이 안 됐네요 혹시? 예, 진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아이를 여기 쪽으로 혹시 지금은 어떻게 좀 잘 들리시나요? 엄청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팀 단위로 지금 들어와서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우선 한번 질문은 이제 보통 이런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보면은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카메라로 디텍션이 얼마큼 잘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저희가 심사를 했을 때도 그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정면으로 봤을 때는 잘 찍히는 것들이 뭐 비스듬하게 붙거나 아니면 옆으로 밀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디텍션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디텍션 된 것을 또 OCR로 읽어내는 데에서 되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테스트 셋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뭐 나오는 문제라던가 실제 시연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해당 부분은 저희가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이제 뭐 되게 많은 데이터셋이 또 필요로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유고 이제 단순하게 빅박스만으로도 이제 찾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뭐 다양한 이제 그런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정확한 성능으로 이제 그 읽어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혹시나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 이제 좀 더 뭔가 연구를 하실 때면은 이제 그런 것도 뭐 같이 고려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갑자기 제가 사회를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 거의 혼자 있다는 거. 거의 혼자 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텐서플로우 라이트 변경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러나 뭐 이런 거 발생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관련 자료 되게 구글링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했습니다. 네. 그 오픈 소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모델에서 TFL 라이트로 바꿔주는 오픈 소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잘 바뀌나요? 바뀌어도 잘 안 될 때가 많던데. 잘 바뀝니다. 잘 되셨군요. 네. 다행입니다. 그럼 메모리 그러면 그 테이프 라이트로 바뀌었을 때 그 파라미터의 사이즈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봤나요? 혹시? 잘못 들었어요. 아,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하면 뭐 퀀타이제이션 같은 걸 해서 뭐 저는 파라미터 사이즈를 많이 줄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줄여졌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전환기를 돌렸, 네. 뭐 꼭 나중에 다시 알려주셔도 됩니다. 찾지 슬라이드를 않으셔도 돼요. 예. 절반 정도 줄인 것 절반 같습니다. 정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너의 기하는 팀 발표 이렇게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호님.